안녕하세요. 특집 HCM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윤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세금은 아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정 소득 활동이 시작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자, 새로운 변화를 이끌면서 혁신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구재희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장 구재희입니다. 오늘 일단 시청자분들에게도 간단하게 또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역할을 하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축하 말씀부터 먼저 좀 올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 1월 19일이죠.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세무 분야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세무사 회장이 된 지는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세무사 회장 잘해서 받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납세자 권익을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도 납세자 권익보호 보장 수준에 관한 연구 이런 걸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행본 저서로 납세자 권리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책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납세자 권리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역할을 좀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굉장히 뜻깊은 또 상을 수상하신 만큼 올 한 해도 행보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사회, 정확히 많은 분들이 이 세무사회가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제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세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운 세법을 다 맞춰서 제대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게 어렵겠구나 해서 이제 세무사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거두는 분들은 이제 우월한 지위 있잖아요. 우월한 지위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납세자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그분들의 권익을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 제도를 두게 된 거고요. 그 세무사 제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제 세무사인 거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한 16,000명 정도의 세무사가 있는데 그분들의 또 권익을 지켜주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데가 한국세무사회입니다. 세무사회는 이제 전국에 7개 지방회가 있고요. 129개 지역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회와 지방회별로 우리 세무사들이 활동을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재희 회장님께서는 세무사회 33대 회장으로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일단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셨는데 세무사 현장과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 제도까지 모두 3대 혁신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그 전에는 그럼 혹시 이 제도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회원을 관리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사실 그동안에 많이 해왔죠. AI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시대 변화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 니즈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사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관성적인 그런 형태의 직무 수행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폭넓은 정보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가 이제 계속 어려워지게 되고 회원들은 이제 그런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현장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냐 아니면 정말 뭔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말씀도 생각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고와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충분히 우리 전문가의 영역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세무사들 자신에게도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정말 수익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직원 인력난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보수 기준이 이제 계속 낮아지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덤핑이나 뭐 명의대여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실타래가 정말 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좀 꿈꾸고 계시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한 취임하신 지 7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이후로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미약하게나마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던 이유가 우리 이제 협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다른 일에 좀 관심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뒤틀리고 삐뚤어진 여러 가지 그 회무나 회규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그간 이제 7개월 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못 해왔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세금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거,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국회나 정부가 제대로 된 세금 제도나 세무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섭과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준비와 예열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올해 이제 2024년에는 제가 1년 동안 이제 풀타임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예열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이제 비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라고만 딱 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걸까 좀 궁금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세무사 혁신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신 만큼 좀 준비하고 계신, 추진하고 계신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약속한 게요. 세무사들의 사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세무사회를 혁신하겠다. 세무사 제도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 3대 혁신을 제시해서 우리 세무사들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협회에서 그런 회원들한테 약속한다는 게 그 짧은 기간에 그게 가능하겠냐 의문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제대로 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공약을 좀 만들어서 대부분은 이렇게 출발선을 이제 지났고요. 대안을 좀 잘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회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걸 체감도 있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회원들이 상당한 부분으로 많이 이제 기대가 많이 있고요. 디지털화라든지 플랫폼 세무사회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줄기차게 해오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책도 많이 시키고 건강하고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이렇게 세무사회 회장으로서 다양한 계획들도 가지고 계시면서 변화를 또 꿈꾸고 계신 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계실 때에는 마을 세무사라는 것들을 또 한번 만드셨더라고요. 이 제도가 저는 조금 익숙치는 않기는 한데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담당하는 이제 세무사님이 계시기도 하니까 마을 세무사는 사실은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쓸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이제 제도인데요. 세무사들의 이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이제 세정이나 세외제 관련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행정의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나서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문제가 있을 때 상담도 해드리고 불복 대행도 해드리고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요.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다음에 2016년에는 이제 정부에서 너무 좋은 제도다 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명의 세무사들이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저희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적합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또 일거리도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순환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세무사들은 이제 이런 사회공헌 활동, 현재 국세청에서는 또 국선 세무사제도, 나눔 세무사제도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거의 무료로 저희가 다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세무사들은 사회적 역할을 되게 중시하고 실제로 정말 자기 사업체에서 돈을 버는 거 이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 같은 건 정말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도 한 인터뷰에서 이제 마을 세무사 2.0 시대를 새롭게 열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신 만큼 실제 뭐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행안부하고 마을 세무사를 지금 제도가 전국화해서 시행하는 게 벌써 이제 8년 차거든요. 업무 영역, 기능에 비해서 새로운 또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에서도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마을 세무사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거에 어떤 것이 가능할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들도 많고 복지 관련된 센터들도 많고 민간이 이제 여러 가지 공공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조금도 받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뭐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제 보조금에 대한 사용 기준, 그 다음에 뭐 회계 처리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실하게 하다 보면 이제 부정 사용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뭐 일부러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회계 지도도 해주고 상시적으로 이제 자문을 해주게 되면 전문가가 이제 그런 민간의 그 우리 국민들, 사업자들 또 그리고 이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하게 이제 잘 굴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그런 역할들도 이제 뭐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구축해야 되겠다. 정말 마을 세무사 2.0 체계로 가려면은 그런 것들을 잘 구비하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또 더 감동할 수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이제 행안부하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좀 흐름이 바뀌어 가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대가 좀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세무 플랫폼이라는 3.3이라는 플랫폼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히트처럼 이제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법정 다툼이 좀 있으셨습니다. 당시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요. 세무사회에서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세무 플랫폼이 출연하게 된 것이 뭐 AI 같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측면도 있지만 행정이나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컨대 정말 환급금이 있었다면 그냥 자동으로 환급되게 세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국세청에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돌려줬으면 스스로 엄청난 수수료를 내거든요. 네. 30%. 근데 그런 수수료를 안 내고도 얼마든지 전액을 다 환급받고 정부가 적극 행정을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국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공공 영역에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그것이 이제 수혜인 양 이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손해인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3.3 같은 세무 플랫폼들이 회원이 한 1,65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소상공 포함해서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봉급생활자라든지 비사업자인 경우인데 그런 분들까지 거기 회원 가입해서
환급금을 확인하는 대열에 다 동참을 한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근하고 모든 그 개인의 정보와 개별 납세 정보들 다 스크래핑하고 그거를 다 들여다본다는 거죠. 엄청난 자료들이 다 거기 들어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그걸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게 회원이 되거나 그분들한테 맡길 수가 없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엄청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세무적인 측면이라든지 과세 정보의 민간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사법 위반으로 불법적인 이제 세무대리다, 그리고 과세 정보를 민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서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다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공 영역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법에 담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세정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서 그분들이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이제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싼 값으로 안전하게 간편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력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 공공 플랫폼 이거를 이제 구축해서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오픈을 합니다. 저희한테 이제 좀 일을 맡기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이제 전담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아주 적은 작은 기업들, 정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전체 한 800만 명의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저희가 세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홍보의 여부에 따라서 네. 저도 가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 뭐 동의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눌러서 검색해보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알뜰살뜰한 마음으로 좀 했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좀 쓰여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꼭 좋은 세무사회에서 만든 네. 플랫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납세자들의 절세, 컨설팅 이런 것들이 진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와 또 납세자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만큼의 납세자의 편에서 세금 제도 이거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의 팁 같은 것도 좀 힘을 실어주고 개혁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금 제도가 이제 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네. 그 세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가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잘 만들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사실은 세법의 대부분은 정부가 기초를 하고요. 그리고 토시 하나 안바뀌고서 국회에서 그대로 입법이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을 하지만 한 90% 정도의 그런 세법의 내용은 모두 다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 정부는 누구냐면은 세금을 걷는 곳이죠. 세금을 거두는 분들이 세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제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이 마음을 쓰셔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좀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마음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징세기관이다 보니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야 많이 되겠죠. 걷거나 아니면 좀 편하게 걷거나 네. 또 제대로 납세를 안 하면 많은 가산세를 매긴다든가 해서 제대로 내게끔 하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 같은 걸 많이 이제 동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이제 쌓이게 된 거죠. 세금을 좀 쉽게 걷고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 세금 제도 자체가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무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 영역, 그 현장 가까이에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문제, 그분들이 국민과 기업들이 원하는 세금 제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제대로 세금 제도를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 세무사들은 그런 역할보다는 어떤 특정한 내 고객들에 대한 절세 컨설팅 이런 데 이제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무사들은 법적 사명이 납세자의 권익보호, 그다음에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고객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공익을 위해서 우리 전문성을 반드시 드날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내 중점을 두고서 세금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해서요. 저희가 이제 잘못된 세금 제도 뭐 20선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세법을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국회나 정부에 이제 제시도 하고, 직접 저희가 이제 그런 바꾸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또 운동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좀 제도를 개선을 하고 계신데, 이제 AI 시대가 도달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지금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이걸 기계적인 부분으로 또 만들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한 설문조사에서는 생성형 AI로 대체가 가능한 직업군에 세무사가 뽑혔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인식은 아마도 이제 그 회계 처리 아니면 단순한 이제 신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기보다는 정형화된 룰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세무사의 영역은 이제 그런 단순한 영역보다는, 세법은 법적 외형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 판단을 그르쳤을 때는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보다도 세법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AI가 어떤 일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지원해주는 역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전문성을 국민들한테 또 고객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세무사의 어떤 역할,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AI적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이제 플랫폼 세무사회를 구축하는 역할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성공적인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장님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의 역할도 또 중요할 것 같고, 각자의 세무사분들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납세자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아마 세금 분야일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은 이제 정보들이 흘러다니지만 내 세금의 경우에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무 플랫폼으로 간편하게 아무런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분들한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세무사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시고 또 소득을 올리고 하시는 데 있어서 세무사들의 그런 전문성과 책임성과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국민 생활에 있어서 또 기업 활동에 있어서 큰 이제 문제 없이 더욱더 이제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를 믿어주시고 열심히 세무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가장 가까운 조세 전문가로 또 끝까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재희 회장님과 함께한 오늘 HCM 파워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